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과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생활에서 꼭 챙겨야 되는 건강 정보로 함께하는 열린 특강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치매인데요. 이 치매가 암보다 무섭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치매가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65살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84만 명이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예, 특히 더 문제는 이 문제가 노인 세대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네.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이 부담이 상당할 거라는 그런 전문가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치매를 노화 현상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관심 또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잠시 후에 말씀 나눠보기로 하고요. 먼저 패널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두 분은 어떻게 치매 걱정 없으시죠? 왜 없겠습니까? 우리 동년배들끼리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 화제가 이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혹시 너 나중에 나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하냐? 네. 농담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실 이런 농담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네.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냐. 특히나 치매 걸리면 자식들한테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부가 그냥 그런 것 없이 편안하게 이렇게 노후를 좀 보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데 아무래도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선배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반가운 소식이 이걸 알고 예방을 하면 그 시기도 늦출 수 있고 증상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그래요? 어디 있어요. 네. 오늘 아주 집중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알츠하이머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오늘 강의가 참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연사분을 좀 모셔볼까요? 네. 광주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의 추일환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큰 오십시오. 박수로 맞이해 박수로 주십시오.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 광역치매센터가요, 국가 치매 안심제 이게 추진되면서 시행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 치매 책임제라고 해서 저희 광역치매센터가 2017년 9월 13일 치매 극복의 날에 개소를 해서 현재까지 광주광역시의 치매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 네. 그동안 많이 좀 홍보가 돼서 아시나요? 예, 많이 알고 계신 네. 걸로 저는 압니다만 좀 더 많은 분들이 예.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또 치매를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말씀 중에 치매는 질병이 아닌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게 네. 무슨 뜻인가요? 예, 치매라는 것은 증후군에 해당되는 어떤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치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병 같은 경우는 질병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중에 한 15% 내지 30%는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네. 그런 상태입니다. 예. 예. 자, 그럼 강의를 통해서 치매를 예방하고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치매 안심센터의 역할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제가 제목이 아주 좋은데요. 치매 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치매의 개념과 그다음에 원인, 그다음에 치매의 진단과 치료, 마지막으로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을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김춘자. 올해 나이 72. 고장은 좀 났어도 아직 아픈 곳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지? 여기는 또 어디고? 엄마의 병은 그때가 시작이었다. 엄마! 누구신지... 엄마, 또 장난친다. 늦었어. 빨리 가요. 집에 가서 엄마 좋아하는 국수 해드릴게요. 국수? 그게 뭐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엄마 앞에서는 애써 태어난 척한다. 엄마가 보건소 무료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해 초기 치매라고 진단받으신 지도 10년이 흘렀다. 다행히 조기 검진을 통해 일찍 발견해 꾸준히 치료와 관리를 병행했고, 덕분에 엄마는 아직도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 만약 조기 진단이 아니었다면 가족들이 감당해야 했을 비용과 시간, 아니 무엇보다 엄마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다. 80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은 치매 환자라고 한다. 양가 부모님 중 한 분은 치매 환자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치매 환자가 많은데 우린 너무 무심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닐까? 부모님 중 한 분이 치매 환자라면 자녀의 치매 위험은 2배 더 높아진다고 한다. 어머니께서 치매시니 다음은 내 차례일 수도 있다. 그토록 위험한데 난 오히려 치매 위험을 키우며 살고 있었으니 달라져야겠다. 치매 예방 수칙 333이면 치매 위험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나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에게도 치매를 대물림할 수는 없으니까. 치매가 걱정되신다면 지금 바로 치매 체크 해보세요. 치매 환자를 돌보고 계신다면 동행으로 도움받으시고요. 치매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치매 상담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899-9988 18세의 기억을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그래서 우리 김성환 감독님, 네. 아까 치매 조기 검진을 어디에서 받는다고 했죠? 영상에서? 센터에서. 네, 여기는 이제 보건소에서 이제 받는다고 영상이 나왔는데요. 네. 이제 광주광역시에 5개 구에 치매 안심센터가 다 설치가 됐습니다. 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가 돼서 지금은 치매 안심센터로 가시면 무료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나온 전화번호 혹시 기억하세요? 네, 1899-9988입니다. 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이 전화번호는 제가 강의한 내용을 다 잊어버리셨을 때 이 1899-9988로 전화를 하시면 상세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예, 그 얘기는 제가 반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우선 치매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라는 것은 이전에 비해서 기억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는데요.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을 초래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이전에 비해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부터 기억력이 좀 안 좋다고 계속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젊어서부터. 그래서 이것저것 잘 잊어버렸는데 연세가 드셨어도 그 상태가 유지가 되면 치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 상태하고 지금 상태에 예를 들면 기억력 같은 경우 차이가 명확하게 있을 때만 우리가 이제 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고 차이가 나는 것에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있고요. 기억력 하면은 이제 대부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기억력이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둔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말을 하거나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기억력이 우리 치매의 증상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증상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인지 기능 중에서는 기억력 이외에도 언어 능력이라든지 판단력, 그다음에 진압력이라고 해서
우리 날짜 가는 거 있죠? 우리가 오늘이 며칠인지 또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이런 시간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장소에 대한 기억,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을 알아보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이제 진압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진압력에 대한 내용도 있고 또 계산에 대한 능력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인지 기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억력 감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의식 장애가 있을 때는 우리가 치매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의식이 큰 사고를 당했거나 또는 이제 뇌출혈이 있거나 해서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를 치매라고 하지 않고요. 의식은 명확하게 이제 깨어 있는데 기억력을 포함해서 인지 기능이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떨어진 경우를 우리가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들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퇴행성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은 점차 이렇게 질병 경과가 나빠지는 형태를 보이는 것이 이제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알츠하이머병 치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두엽 치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킨슨병 치매도 있고, 레비소체 치매, 다양한 이제 치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치매로는 이제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풍에 의한 치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풍이라는 것은 갑자기 혈관이 막히거나 터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치매가 혈관성 치매고, 기타 이제 다른 이제 우리 여기 보시면은 영양장애나 이제 두부 손상, 우울증 같은 것들도 치매의 상태를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역적인 치매와 비가역적인 치매로 이제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가역적이라는 얘기는 다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가장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치매는 계속해서 나빠지기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이제 오해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매 중에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치매의 원인이 많게는 30%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살면서 우울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울한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 우울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잠도 못 자고 기력도 없고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 상태에서 기억력이 과연 이렇게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전혀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는 거의 치매와 똑같은 상태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어르신들이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력이 없고 깜빡깜빡할 때는 우선 우울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것이 이 우울 증상은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막하 출혈이라든지 뇌종양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상압 수두증 같은 경우는 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다시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하면 치매 상태가 정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사장애, 영양장애인데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그 배고픔을 잘 못 느끼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혈당이 식사를 전혀 못한 상태에서 혈당이 매우 떨어진 상태의 경우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굉장히 저혈당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치매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급실에서 갑자기 어떤 환자분이 오셔서 굉장히 치매 증상을 보이고 혼란스럽고 말도 잘 못하고 인지 능력도 떨어졌을 때 혈당 체크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당이 다시 되돌려 주었을 때는 다시 치매 상태에서 정상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비가역적 치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행성 치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퇴행성 치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퇴행성 치매의 대표적인 치매가 알츠하이머병 치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츠하이머병 치매라고 할 때 이 명칭을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병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병에 해당되는 병리가 있을 때 우리가 병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신경섬유 매듭과 아래쪽에 이제 노인반이 어디에 생긴다고요? 머릿속에 생깁니다. 다리에 생기는 건 아닙니다. 머리에 생기는 거죠. 이게 머리에 보기에도 조금 이제 모양이 이쁘지는 않죠. 예, 병리니까. 이 병리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왼쪽의 그림에서 보이면 노인반인데요. 이 노인반에 보면은 이렇게 검게 생겨 있는 부분이 이 치매 병리고요. 이 병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밀로이드라고 아밀로이드 병리가 생겨서 이렇게 뭉쳐진 형태를 노인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섬유 매듭이라는 게 뇌에 생겨서 뇌가 위축이 되는 상태가 이르게 됩니다. 좌측에 보이는 분이 알츠하이머 박사입니다. 우측에 있는 알츠하이머 병을 앓는 첫 여성 환자를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됐는데요. 이 알츠하이머 박사가 앞쪽에서 보여드린 이런 노인방과 신경섬유 매듭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최초로 발견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환자분의 진단을 했고요. 이후에 이분의 진단을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학자들이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 어떻게 좌측에 있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 지정남님? 네,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이시죠. 우측에 있는 분은 우리 김성환 감독님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네요. 아, 그러세요? 아까부터 좀 심각한데요. 다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분은 아마 저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대부분 우리 벤허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벤허라는 우리 명절 때마다 보는 벤허의 주인공인 찰톤 헤스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 다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외에도 우리 유명한 많은 분들이 이제 알츠하이머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만큼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현재 치매 환자가 약 84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숫자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2050년이 되면 300만 명까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좌측서부터 우측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좌측에 있는 뇌 사진이 정상인의 뇌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분이 경도인지 장애에 해당하는 분이고 오른쪽 뇌 사진은 거의 확실한 알츠하이머병의 치매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팁을 드려야지 이렇게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정가운데를 주시하시고 정가운데 아래쪽에 양쪽에 보면은 양쪽에 있는 부분이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여기가 거의 비어 있죠. 네, 비어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의 조직이 남아 있죠. 왼쪽에 정상뇌를 보시면은 거의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해마라고 합니다. 해마. 뇌에.
그래서 보면 아주 안쪽에 깊숙한 곳에 이렇게 잘 보존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해마가 우리의 기억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노인방과 신경섬유 매듭이 쌓이기 때문에 이 해마의 부피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마의 부피가 줄어들어서 결국은 빈 상태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 해마에 기억을 할 내용들을 담아둬야 되는데 담아둬야 될 저장고가 없어요. 방이 없어요. 방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억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지만 이 예전에 비해서 이런 영상 촬영이나 검사비 자체가 치매 국가 책임제로 인해서 상당 부분 비용이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예전보다.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셔서 가장 왼쪽에 있는 뇌를 가지셨는지 오른쪽에 있는 뇌를 가지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사진은 뇌세포예요. 뇌신경세포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뇌신경세포의 이렇게 가운데 있는 부분이 뇌신경세포의 몸통이고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뇌 사진에서 그 안쪽에 색깔 자체가 바깥쪽에 싸고 있는 부분이 안쪽보다 훨씬 색깔이 짙어 있죠. 그것을 회질이라고 하고 안쪽에 있는 비교적 색깔이 밝은 부분을 백질이라고 합니다. 이 회질은 이 신경세포의 몸통이 있는 부분이고요. 백질은 이 신경세포의 가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신경세포가 반짝반짝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뇌가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있어야지 기억도 잘하시고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 반짝반짝하는 것이 잘 하지 않으면 기능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반짝반짝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신경세포와 다른 세포와의 교류도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교류가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을 잘 하고 반짝반짝 빛이 나야지 우리가 기억도 하고 판단도 하고 그 다음에 언어 능력도 활발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해마에 대해서 해마 좌측 그림에 보시면 해마를 제가 직접 손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가 저렇게 두툼하니 이렇게 모양을 잘 형성하고 있을 때 치매가 아닌 상태이고요. 그 해마 오른쪽 그림에 있는 그림은 해마의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병리는 해마에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의 아래쪽 부분이 먼저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그림에서 보이는 내용은 이게 대상피질이라는 곳인데요. 이 위에 그림은 좌측 우측에 대상피질은 교통의 중심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 신경과 신경이 서로 연결이 돼서 활발히 교류가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이 피질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이 해마와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있는 이 피질이 서로 잘 연결이 돼서 교통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상태라야지 인지 기능이 잘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는 이 해마를 박스를 쳐놓고 B에 있는 부분을 이제 그 대상 피질에 대해서 이제 박스를 쳤는데 이 두 부분이 서로 연결이 잘 될 때 기능을 활발히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 인지 기능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인 상태에는 아주 높은 기능을 잘 유지하고 있죠.
경도인지장애 되면 어떻습니까? 약간 이렇게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고요. 치매가 되면은 확실히 인지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반대로 이 빨간 선의 경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병리가 정상인 경우에는 아주 낮게 보이다가 점차 이 병리는 쌓이고 기능은 떨어지는 것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전형적인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 경과 자체가 서서히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혈관성 치매는 갑작스럽게 일어나거든요. 하지만 우리 치매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 치매는 서서히 시작되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죠. 서서히 시작되면 언제 내가 이제 진료를 받아야 될지 또 언제부터 치료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혼란스럽게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프를 거꾸로 보시면 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정상 상태에서도 이 병리가 상당 부분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 병리가 40대 초반부터 쌓인다는 거죠. 40대 초반부터 쌓여서 실제로 진단을 받기까지는 한 20년이 이렇게 걸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를 조기에 발견을 해서 조기에 예방을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이 그래프가 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시는 것이 최경도 치매, 오른쪽은 경도 치매, 아래쪽은 중등도 치매, 오른쪽은 심한 치매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그림으로 잠시 보여드렸던 부분이 후방 대상 피질입니다. 이 피질의 역할이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서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는데 빨갛게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떨어져 있어요. 이런 상태에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렇게 더 진행되고 더 진행이 돼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뇌의 거의 반에 차지할 정도로 심해지는 그런 양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이 조금이라도 감퇴되었을 때 우리가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관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그림은 아까 있던 노인반이라는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노인반이라는 것을 이전에는 직접 우리 머릿속에 있는 병리를 검출해내는 방식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게 머릿속에 있는 노인반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영상 기법이 발달이 돼서 이렇게 머릿속에 노인반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치매 중에서 알츠하이머 병을 확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암 같은 경우는 조직 검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기 전에 뭐 CT 촬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암이 의심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암을 확진한다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암을 확진한다고 얘기를 하려면 그 암세포를 떼어내어서 현미경으로 정확하게 봤을 때 암세포가 있을 때 암이라는 걸 확진을 해요. 그래서 치매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우리가 아까 MRI 사진에서는 치매가 의심된다고 그런 부피가 줄어드는 것만으로서는 의심이 되었지만 이렇게 뇌에 노인반이 쌓여 있다는 것을 최근에는 확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벌겋게 노인반이 쌓여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알츠하이머 병을 확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진단과 치료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할 수 있게
지금 패러다임 자체가 많이 변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벌겋게 나와 있는 부분이 노인반이 쌓여 있는 것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왼쪽 사진은 치매 환자 사진이에요. 보시면 이게 노인반이 이렇게 빨갛게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에 있는 사진은 경도인지장애 환자예요. 근데 이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치매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치매로 넘어갈 만한 경도인지장애도 좌측 사진과 똑같이 우측에도 노인반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도인지장애지만 치매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경도인지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치매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기억력만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기억력만 살짝 떨어져 있는데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를 경도인지장애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진을 찍어보면 치매랑 똑같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도인지장애를 조기에 발견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아까 여기 화살표 있는 부분이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해마 아래쪽 부분인데요. 이 해마가 아까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했죠. 이 해마와 해마 아래쪽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생겨서 해마가 위축이 되고 기억력을 잃어버리는 과정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의 아까 보여드렸던 노인반이라는 치매 병리가 머릿속에 해마에 쌓이게 되고 그 쌓이게 된 노인반이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에 의해서 해마의 부피가 줄어들어서 아까 사진에 보여드렸듯이 해마가 비어있는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면 우리가 기억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매 중에서 두 번째로 흔한 게 이제 혈관성 치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츠하이머병은 서서히 진행되지만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으로 인해서 중풍, 흔히 얘기하는 중풍으로 인해서 생기는 치매입니다. 그래서 중풍이 일어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인지 기능이 떨어졌을 경우는 혈관성 치매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과도 알츠하이머병은 서서히 일어나지만 중풍은 갑작스런 혈관의 터짐이나 막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지가 마비가 되거나 또는 눈이 안 보인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걸음걸이를 잘 못 걷는다든지 하는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신경학적 증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기억력 감퇴를 포함한 인지기능 이상이 있을 경우는 우리가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이 사진을 들고 나온 이유는 우리 머릿속에 혈관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이게 머리는 저희가 우리의 머리에서 산소를 우리 몸에서 한 20%를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산소와 혈액 공급을 머리에서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머릿속의 혈관이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머릿속 혈관이 서로 이렇게 상호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올 치매 예방에 혈관과 관련이 된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고지혈증, 그 다음에 운동이 이런 혈관성 치매를 예방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은 피질하, 그러니까 이제 피질하가 아까 백질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하얗게 구름이 많이 껴 있어요, 머리에. 예. 이런 상태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중풍의 경우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어나지만 여기는 혈관성 치매이긴 하지만 이 피질하에 있는 백질의 변화는 서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병과 비슷하게 서서히 혈관성 변화가 일어나는 혈관성 치매도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머릿속에 구름이 이렇게 많이 생겨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비소체 치매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루이바디라는 이런 물질이 머릿속에 이제 쌓이는 겁니다. 아까는 알츠하이머 병의 경우는 뭐가 쌓인다고 그랬죠? 지정남님? 알츠하이머요? 예. 아, 나 알츠하이머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노인반이라고 했죠? 노인반. 노인반. 네, 그렇죠. 네. 그 노인반이 핵심 병리라고 했죠. 네. 그 노인반이 주로 이제 아밀로이드로 형성된 그 노인반이 머릿속에 쌓이는데 이 레비소체 치매 같은 경우는 이 레비소체, 루이바디가 머릿속에 이렇게 쌓여서 치매가 형성이 됩니다. 이 치매는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신 경우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어떤 증상이 주된 증상이냐면 어떤 때는 인지 기능이 굉장히 좋았다가 어떤 때는 굉장히 나빠졌다고. 이게 이제 혼돈이 돼요. 며느리가 볼 때는 굉장히 나쁘고 딸이 볼 때는 괜찮고 이런 경우가 이제 루이바디 치매를 의심을 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종잡을 수가 없고요. 또 이제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안 보이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며느리가 실제로 돈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확실히 봤다는 거죠, 어머니가. 예? 돈을 가져갔다는, 내가 돈을 가져가는 걸 분명히 봤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한시가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증상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의 알츠하이머 병의 경우는 운동에 이상이 있으려면 경과가 최소한 5년 이상 지나야지 나타나는데 이 루이체 치매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운동의 움직임 자체가 이상이 있는 그런 치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두엽 치매, 측두엽 치매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 사진을 보시면 보통의 이제 알츠하이머 병 같은 경우는 이 측두엽과 두종엽에 문제가 생기지만 전두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두엽에 생긴 문제를 전측두엽 치매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갑작스럽다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성격의 변화가 주로 이제 일어나고요.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어떤 어르신 중에 조금 이제 성격 변화의 대표적인 것이 참을성이 떨어집니다. 참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하시지 말아야 될 말씀을 갑작스럽게 한다든지 또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또 해서는 안 되는 조금 민망한 행동을 하신다든지 그런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사진에 반으로 이렇게 딱 잘랐을 때 뒤쪽과 앞쪽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 뇌의 조직이 이 뇌의 이제 스컬이라고 완전히 이렇게 붙어서 조직이 이렇게 정확하게 잘 모양을 형성이 되어 있지만 앞쪽을 보시면 이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피질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 설명을 듣고 보시면은 이해가 되시죠? 앞쪽이 이렇게 많은 공간이 이렇게 생겨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전두엽 치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쪽에 우리가 사실은 전두엽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이제 고위 기능, 그래서 전두엽 실행 기능에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참아야 될 때 참고, 해야 될 때 하고, 그 다음에 계획도 세우고, 이런 중요한 기능을 전두엽에서 많이 하는데 그런 기능이 소실이 되는 그런 전두엽 치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도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뒤쪽에는 뇌의 기능이 반짝반짝하면서 활발히 뇌가 기능을 하고 있는 앞쪽은 어떻습니까? 색깔이 확 밝기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전두엽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전두엽 치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그래서 치매 환자 중에 아까 예를 들어서 5명 내지 10명은 치료될 수 있다고 아까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병의 경과를 지연시킬 수도 있고, 관리를 하면 삶의 질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병의 악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의 진단 과정은 우리가 치매가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복잡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숨에 그렇게 한 번에 딱 진단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과정이 좀 어려워서 조금 단계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별검진이라는 과정이 있고 정밀검진, 그다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뭐 혈액검사나 뇌영상 검사, 그다음에 유전자 검사 이런 게 다양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가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항은 14가지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앞쪽에 한두 개를 볼까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당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체크하셨어요? 우리 감독님. 저는 오늘 이 체크리스트를 받아보고요. 네. 봐왔는데 확실하게 이렇게 그렇다라고 이야기는 못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아니오가 100% 아니오로 다 했는데요. 네네. 예. 네. 근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네. 거예요. 당신의 기억력이 10년 전보다 네. 어떻게 됐느냐 생각해 보면 네. 아무래도 10년 전보다는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혹시 그런 10년 것이. 전 일이 기억이 안 나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죠. 제가 91년도에 도쿄 되면서 홈런 치고 다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확실하게는 아닌 것 같고. 아, 예, 그러시군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지정남님은 저도 몇 개를 기- 체크를 하셨습니다. 예, 쭉 몇 개가 나왔냐고요? 얘가 네, 네. 3개 정도 나왔는데 3개 나오셨습니다. 기억력은 게 뭐냐면 공부를 제가 37살 때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할 때하고 지금 50살이 돼서 내가 무슨 자격증 하나를 따려고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안 외워져요. 네. 그래서 이 기억력이 상당히 떨어졌구나. 네. 네. 그래서 체크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14가지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쪽에 핵심적인 한 서너 가지 정도만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 없다는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지금 기억력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문항에 대해서 내가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하면은 검사를 한번 받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전하고 비교해서 어떠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치매라는 게 이전에 비해서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항은 사실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10년 전하고 지금 너무 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2, 3년 전 또는 한 1년 전, 그 다음에 한 6개월 전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문항이 있는데 아니요. 이 문항은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치매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기 스스로 자기와 자기를 비교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검진 중에서 이거는 우리가 뭐죠? 이 그림은? 손등. 네. 예. 예. 소녀. 예, 손입니다. 손. 그래서 이 단어는 가장 쉬운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 단어예요. 그래서 누구나 맞추는. 네, 누구나 맞추는. 선생님, 제가 아까 기억력 떨어졌다고 물어본 거 아니죠? 네네네. 깜짝이야. 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뭐죠? 박쥐. 박쥐. 예. 예, 이 그림은 이제 중등도의 난이도. 아. 중등도 난이도의 그림이고, 뭐 실제로 이렇게 검사를 이렇게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들으시면 돈을 버시는 거예요. 아하. 검사비를 아이고, 아끼시는 고맙습니다. 거예요. 예. 이거는 뭘까요? 조금 고난이도. 이게 그렇죠. 비구니. 비문이. 예. 예. 다 틀리셨어요. 다 틀렸어요? 예. 다 틀리셨어요. 목탁? 목탁.
옥타고 나가죠? 여기서 보시면 가장 그 사물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뭐를 차지하고 있죠? 모자. 이걸 모자라고 얘기합니까? 고깔. 그렇죠.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 그림의 정답은 고깔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고깔. 이렇게 우리가 검사를 할 때도 저난이도, 중등도, 고도 이렇게 나눠서 검사를 해서 점수를 체크한 다음에 이렇게 근데 모를 수도 확인을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예, 네. 저희 기억이 안 나는 것과 네. 처음 보는 거는 좀 다른 개념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 단어를 처음 들었거든요. 네네. 고깔, 그런 고깔. 거는 치매랑은 좀 연관이 예, 없는 거죠? 그것은 아마 학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 네네. 예, 고등학교 아니 근데 생활에서 쉽게 네. 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네. 고깔 쓰고 공연도 하고. 저도 똑같아요. 저도 제게 지금 저 단어를 자체를 몰라요. 아. 고깔이 뭔지를 몰라요. 네. 예.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할 때는 그런 개개인의 사정도 다 고려를 합니다. 고려가 네. 되는 거군요. 네, 고려가 됩니다. 예, 이제 치매 약을 왜 먹는 게 중요할까요? 그래서 치료를 하는 것이 아까도 이제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8년간을 보면은 시간적으로는 약 7,900시간, 비용적으로는 6,700만 원이 절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또 어르신들이 가장 조금 이제 걱정이 많으신 게 입소 시설에 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요즘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면회도 잘 어렵게 되고 또 이제 자주 가족들하고의 만남도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데 이런 입소율도 치료를 함에 따라서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약을 사용했을 경우는 이렇게 입소가 지연이 되는데 치료를 안 할 경우는 빨리 입소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도 차이가 있고 경도인지 장애에서도 모든 상황은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치료의 효과가 검증된 바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되고 난 후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이 이거는 이제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보건소 아까 어디라고 했죠? 치매 안심센터. 예, 치매 안심센터에 가시면 치매로 진단 받으시면 소득에 따라서 월 3만 원씩 최대 이제 1년이면 36만 원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원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병원에 오셨을 때 중증 치매로 진단을 받으시면 본인의 진료비를 10%만 내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고가의 이런 영상검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이 확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장기요양, 노인 장기요양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요양 제도를 이용해서 또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치매 가족 휴가제라고 해서 그런 휴가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궁금하시면 이 전화번호를 통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깜빡깜빡 하지 마세요. 치매 안심센터와 함께하면 치매 예방으로 걱정은 가뿐하게 줄이고 치매 위험은 안심 원스톱 서비스로 확실하게 지켜드릴게요. 오래도록 행복하도록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광주. 가까운 광주광역 치매 안심센터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매 안심센터를 가시면 조기 검진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치매 쉼터라고 해서 치매 환자분들이 안식처가 되어드리는 쉼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치매 환자에 맞게 약물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제 치매 환자분이 길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맞아. 또 인식표도 발급이 되고 GPS를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또 배회하거나 바깥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을 또 실종이 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또 지문도 등록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어르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성년 후견 제도도 있어서 홀로 계시는 치매 어르신들의 후견인이 또 선임이 돼서 도와드리는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영상 보실까요? 매일 30분 운동하자 건강한 식단으로 밥을 먹자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치매가 빨리 온답니다. 기억하고 상상하고 많이 대화하고 예방합시다 치매 예방 가능하다. 운동합시다 치매 예방 실천하자. 노력하면 안 오는 게 치매랄더라. 우리의 인생에 치매를 이겨요. 선물처럼 행복도 올 테니. 혈압당뇨 체중 관리하자 콜레스테롤 관리하자.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치매가 빨리 온답니다. 기억하고 상상하고 많이 대화하고 예방합시다 치매 예방 가능하다. 운동합시다 치매 예방 실천하자. 노력하면 안 오는 게 치매랄더라. 우리의 인생에 치매를 이겨요. 선물처럼 행복도 올 테니. 예방합시다 치매 예방 가능하다. 운동합시다 치매 예방 실천하자. 노력하면 안 오는 게 치매랄더라. 우리의 인생에 치매를 이겨요. 선물처럼 행복도 올 테니. 네, 그 예방에 대해서 영상으로 잘 보셨죠? 그래서 세 가지는 권하고 세 가지는 하시면 안 되고 세 가지를 잘 하시는데 운동과 식사, 꾸준히 읽고 쓰기, 그다음에 술, 담배, 머리 다치는 거는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 그다음에 조기 검진, 그다음에 주변 분들과 자주 소통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중요합니다. 자, 다음 영상은 우리가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해서 체조를 만들었는데요. 체조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다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영상 주십시오. 만나니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당신 없는 세상을 단 하루도
수가 없네. 바보같이 떠난다니, 바보같이 떠난다니. 나는 어떡하라고.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네, 확실히 좀 도움도 되고요. 은근히 어려워요. 땀도 나고. 네, 그렇습니다. 머리를 쓰게 되네요. 네. 네, 여러분 잘 보셨죠?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치매 예방을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다양한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드셔서 식사 관리도 잘 하시고 부지런히 읽고 쓰는 것도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술과 담배는 금하시는 게 좋고요. 머리를 다치면 치매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머리를 다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행해야 될 것은 혈압과 당뇨, 콜레스테롤 등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하셔서 조기검진을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주변 분들, 가족분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을 잘 하시면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을 잊어버리셨다고 하면 1899-9988로 네. 전화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18세부터 99세까지 팔팔하게 기억하면 좋을 것 또 같습니다. 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다. 네.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오늘 조금 그 강의 중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전두엽 치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치매하고 전조 증상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 일상생활에서 말을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치매 전조 증상이 맞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그렇게 평소와 다르게 네. 그렇게 말씀을 조금 민망하게 하신다든지 그럴 네.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의심을. 유의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예전에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상관이 없지만 갑자기. 오늘날 갑자기 예, 그게 참 예, 중요하군요. 예, 예. 네. 늘 두렵게만 생각하다가 치매 안심센터가 각 구에 있다 그러니까 든든한 그죠, 마음이고요.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최근 그 시간부터 기억이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식사를 왜 하시고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돼요. 뭐 옷 입는 것도 낯설어진다거나. 근데 식사를 또 하시고 돌아서면 배고프다 하고 이게 전형적으로 드라마에 며느리가 밥을 안 안 줘. 줬어. 맞아요. 예. 드셨는데. 저것이 또 안 줘. 이런 거.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것도 이제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억의 주머니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었다는 기억이 없어진 거죠. 근데 위는 부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배는 부르지만 기억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안 믿는 거군요. 진짜. 예. 속상해. 저는 들었던 얘기 중에서 밥 먹는 법을 이제 잊어버리게 돼서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너무 슬픈 게 치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객석에 한 분만 제가 질문을 받아볼까요? 예.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치매도 유전이라 하는데 얼마만큼 유전이 되나요? 그런 걱정 많이 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치매 유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전체적인 치매의 유전의 확률은 5%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이제 동영상에서 나왔듯이 부모님이 치매가 있을 경우에는 치매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기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또 꼭 챙겨야 되는 그런 치매와 관련된 얘기들 많이 들어봤는데 이것만큼은 꼭 강조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 말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옆에 치매 센터가 안심센터라든지 많으니까. 그런 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또 1899-9988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전화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는 특히 영상 그 사진을 찍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치매의 진단과 치료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말고 잘 진단받고 잘 관리를 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다라는 말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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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열린 특강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건강 정보부터 이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전 네. 강의 중에 기억하고 상상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라. 이건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이런 것들이 작은 부분의 변화도 네. 캐치할 수 있으니까요. 더욱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